당신의 후반전, 우리가 함께합니다. 50대에서 60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예시 초보용. 50대에서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는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 살아갈 20년에서 30년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동안 은행 적금이나 보험 위주로만 자산을 관리해 오셨던 분들은 대체 뭘 어떻게 구성해야 하지? 늦지 않았을까? 위험한 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경제 용어 없이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50대에서 60대를 위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예시를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구성은 예시일 뿐이며 개인의 소득권 강부 체가족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현금성 자산 20% 유지하기, 생활비 안전망 만들기. 50대에서 60대 자산 관리의 핵심은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대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행동이 지금이라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빠르게 채우려는 과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초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지출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를 입출금 통장, CMA 계좌, 단기 예금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을 바라보는 돈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 손대지 않는 심리적 안정장치이자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행사 등을 대비하는 필수 자산입니다. 두 번째, 예적금 20%에서 25%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 자산. 50대에서 60대는 원금 손실을 크게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 적금은 포트폴리오의 기초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지 않더라도 월별 적금, 1년 예금, 2년 예금 같은 기간을 분산해 두면 금리가 변해도 균형 있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예금 2개, 적금 2개 정도로 나눠두면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와 여유 자금 운용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금의 목적은 돈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국공채우량 채권형 25%에서 30% 안정성과 수익의 균형점. 현금성 자산과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가장 좋은 중간 단계가 국채, 지방채, 그리고 우량 회사채 중심의 채권형 상품입니다. 국공채는 변동성이 매우 낮고 회사채 ETF 같은 상품은 은행 적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상품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하락장이 와도 충격이 크지 않다.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준다. 주식이 무섭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채권형 비중을 늘리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 배당주 ETF 20%에서 25% 초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성장 자산. 50대에서 60대에게 주식 투자는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분산이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ETF 중심의 주식 비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 우량기업 중심 ETF, 미국 한국지수 ETF. 이런 상품들은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한 상품들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을 장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단, 주식 비중은 전체의 20%에서 25%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연금 상품 퇴직연금 10% 장기 현금 흐름 만들기.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연금은 그 역할을 해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실제로 체감하는 수익률도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에서 66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절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쌓입니다. 연금은 지금 당장 돈이 묶이는 느낌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기본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은 비중을 늘리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이다. 50대에서 60대의 많은 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에서 부동산은 성장 자산이 아니라 안정 자산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유지비가 크지 않은 집, 향후 임대가 가능한 소형 자산, 실거주의 편리함, 이런 요소를 고려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부동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신규 매입을 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포트폴리오는 복잡할수록 실패하고 단순할수록 오래간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종류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시로 알려드린 비중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 20%, 예적금 20%에서 25%, 채권 국공채 25%에서 30%, 배당 ETF 지수 ETF 20%에서 25%, 연금 10%. 이 구성은 변동성이 낮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은 비중 조절이다. 투자는 언제 사고 언제 파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중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일부를 채권으로 옮기고 채권이 너무 많아지면 주식 비중을 다시 맞추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늘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초보자도 실패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자산 관리 방식입니다. 아홉 번째,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50대에서 60대의 자산 관리는 젊을 때처럼 크게 도전하고 크게 벌고 크게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꾸준함, 안정성, 지속성입니다. 이 나이대에서 큰 손실을 보면 다시 회복하는데 5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포트폴리오 예시는 초보자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산 관리의 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50대에서 60대의 돈, 건강, 관계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후반전 시니어신이 함께합니다.